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시추 계획을 즉시 폐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젯밤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강연이 진행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연방수사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가 LA와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지역에서 고속도로 운행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의 주요 부문에서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K-팝이 진정한 주류 음악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전철 과속주행 사고의 원인이 기관사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곧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그제 상원에 이어 몇 시간 뒤 하원 표결도 예정돼 있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공편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업무 중단, 셧다운을 종료시키는 미국 하원의 표결이 잠시 후인 12일 저녁 7시, 한국 시간으론 13일 오전 9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다 단순 과반 찬성으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역대 최장인 43일째인 셧다운은 오늘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 예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심야의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이 넘어오면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스냅, 즉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곧바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4천만 명 이상이 다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I'm trying to do my best to shield my daughter from how concerned I am, but at the same time, she is seeing the difference in our cupboards. 하지만 항공편의 경우는 완전 정상화까지는 1-2주 정도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1000편 이상에 이어 오늘도 800여 편이 결항된 상황입니다. 미국 교통부는 셧다운 종료 뒤 48시간 내 밀린 급여의 70%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제사들이 곧바로 복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I'm concerned that we're not going to have on day one controllers come back into the towers right away. 이런 이유로 미국 교통당국은 주요 40개 공항을 중심으로 약 6%의 항공편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축량은 주말쯤 오히려 10%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초유의 최장기 연방정부 업무 중단으로 인한 항공차질 여파가 법안 통과로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 재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카운티 인근의 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69년 산타바바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 이후로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내 구역에서의 시추를 금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계획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주정부 차원에서 해당 시추 계획을 즉시 폐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해안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인근 멕시코만 동부 해역에서도 시추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단체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초장기 몰기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30년 만기 상품으로 상환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나면 월 상환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구매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이미 40살에 달해 5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할 경우 90살이 되어서야 상환을 마치게 된다며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며 50년 몰기지보다는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실질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강연을 두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터닝포인트 USA가 UC 버클리에서 아메리칸 컴백 투어의 마지막 강연을 진행하던 중 수백 명의 시위대가 단체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파시즘과 반유대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고 일부가 유리병을 던지거나 조명탄을 터뜨리는 등 시위가 격화되면서 1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무부는 연방수사국 FBI와 협력해 시위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 UC 버클리 측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eah, again, I know that there was a clash. I mean, I'm not really sure how the university is culpable for that, you know. At the end of the day, yeah, I mean, I don't think it's UC. I think UC Berkeley did everything it could to protect both sides, so I'm not sure. UC 버클리 측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연방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가 주요 3개 도시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주행 기능을 도입합니다. 웨이모는 지금까지 일반 도로 위주로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 LA와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지역에서 고속도로 운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이용이 일반 도로보다 이동 시간이 짧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웨이모 측은 지난 10년 동안 고속도로 주행 테스트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왔으며 차선 변경이나 차량 전복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와 애리조나 공공안전국과 협력해 안전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웨이모 차량 충전 인프라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고속도로 주행 기능 도입과 함께 산호세 공항이 새롭게 서비스 지역에 포함됐으며 웨이모는 2026년까지 마이애미와 샌디에고, 워싱턴 DC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주요 부문에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K-팝이 그래미 주요 4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지 외신들도 이제 K-팝이 진정한 주류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 후보 지명이 갖는 의미, 이효정 기자가 미국 대중음악 전문 기자와 직접 살펴봤습니다. For Record of the Year, the nominees are Apate, Rosé, Bruno Mars. I had been asked what it was. Hasn't sunk in. It's at all. Oh, I don't know. I just feel very proud and weird. It's weird. Oh.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를 지닌 그래미 어워즈의 후보가 발표되던 순간입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올해의 노래와 레코드를 포함한 총 3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드는 송 오브 더 이어를 포함해 총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전 세계 음악 산업의 표준으로 여겨지는 시상식에서 K-팝 장르가 대거 후보에 오른 건 그룹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이고 본상 후보와 K-팝 여성 아티스트 후보 지명은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외신 매체들은 이번 후보 발표를 역사적인 변화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침내 K-팝이 주류 팝 음악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평가가 쏟아진 겁니다. Historically, the Recording Academy and the Grammys haven't really recognized K-pop in the sort of major categories. And this year we've seen a huge change. Part of the reason is K-pop Demon Hunters. I'm sure all of the parents watching are familiar. And also, K-pop's been pretty well established in America for, more than a decade now. It's not, seen as some kind of new phenomenon. These are acts that are headlining Coachella, that are, selling out stadiums here. I think you're starting to see that kind of reflected in the voting base for whom this isn't a novelty, this isn't a new thing, this is just an established, part of the music industry at its highest elite levels, and that's as big as any act you could think of. And I'm glad to see the Grammys are finally, showing that and taking it seriously, on its own terms. 역사적으로 보수적이고 장르와 언어 기준이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그래미에서 K-팝이 주요 부문 후보로 오른 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글로벌적인 인기를 넘어 하나의 창작물로서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Set a good precedent that it taught the Grammys to embrace non-English music on its own terms and not wait around for crossover. And I think Apartment has hooks in Korean, and I think it I think a younger and more diverse generation of Grammy voters doesn't see non-English lyrics as an obstacle. I think you can just people want to do the research and learn the kind of cultural context of these songs. 포브스 역시 지난 10년간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음에도 그래미에서 외면받아왔다며 이번 후보 지명은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Taken as K-pop, it's just taken as music. And I think that's the most promising aspect of this, that it's not seen as anything different. It's just part of what we listen to today. 특히 올해는 한국과 미국 제작진의 협업이 주목받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캐치아이는 그래미 신인상 후보에, 토니상을 휩쓴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도 베스트 뮤지컬 시어터 앨범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K-팝은 세계 음악계의 중심에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한국 음악의 르네상스를 알리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제68회 그래미 시상식은 내년 2월 1일 LA 크립토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쯤 사우스 브로드웨이 900번지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고 특수기동대를 포함한 대규모 경찰 인력이 출동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3차례 총성이 울리자 대피했고 무장한 경찰들이 아파트 방향으로 소총을 겨누며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해 용의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오후 1시쯤 현장에서 2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고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발포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위협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올림픽대로와 웨스트 9가 사이에 사우스 브로드웨이 구간이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2달 전 발생한 전철 과속주행 사고의 원인이 기관사의 졸음운전으로 드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지난 9월 24일 발생한 50마일 질주 사고의 원인이 기관사의 피로 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당일 오전 8시 37분쯤 선셋 터널을 지나던 기관사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으며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휘청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여러 승객들이 넘어지거나 다쳤으며 전철은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기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특정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건주에서 음주 상태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로얄오크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12시 40분쯤 SUV 차량이 웨스트포스 스트리트와 사우스센터 스트리트 인근 철로를 주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차량 정차 후 신원 조회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도주했고 결국 우드워드 애비뉴의 한 뷰티 매장을 들이받은 끝에 멈춰섰습니다.
조사 결과 26살 용의자 카트리나 패터슨이 동승자와 함께 탑승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매장 유리 외벽 일부가 붕괴되고 내부 구조물이 부서지는 등 수천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패터슨을 검문 불응과 도주, 건물 파손 등 7건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은 오늘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급증하는 온라인 암호화폐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연방특수경호국으로 구성된 사기센터 대응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기 조직이 미국의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lder Americans in particular are targets of these scams, many of them lonely, many of them looking to speak to someone who communicates with them, their entire life savings gone, their retirement funds gone.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의 안전지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전담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활동하는 사기 조직을 수사하고 네트워크를 추적해 자산 압류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동남아시아 기반 사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전년 대비 66% 증가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침수로 매몰된 탄광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니콜라스 카운티 롤링 썬더 탄광 매몰 사고의 실종자 수색을 위해 특수광산구조대와 동굴 잠수팀, 시추팀 등 구조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the big effort is trying to clear out the water. That's a big part of it. It's a little preliminary to know at what level the water is going to be at so we can send more people down. But I want to say that the efforts on the part of everyone, people have been working around the clock trying to do whatever they can to help find this miner. 앞서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쯤 롤링 썬더 광산의 인부들이 작업 도중 예기치 못한 수맥에 부딪히면서 탄광이 침수와 함께 일부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작업 중이던 인부 한 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독일에서는 외국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우익 극단주의 성향 정당이 원내 2당이 되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집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종 청소까지 목표로 하는 이 정당을 향해 독일 대통령이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viel mehr Bedeutung beigemessen als der Tatsache. Ich laufe hier durch meine Stadt und ich erkenne sie nicht wieder. Überall an den Lokalen arabische Beschriftung. Nie gearbeitet haben, die auch gar nicht arbeiten wollen, die kommen hier hin, um hier Bürgergeld zu bekommen.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로 표몰이를 한 독일 극우정당 AfD. 소속 정치인은 나치 슬로건을 선거 유세에 사용하고 의원과 당원들은 이주민 수백만 명을 추방할 계획을 논의할 만큼 선 넘은 극단주의를 표방합니다. Alle Ausreisepflichtigen, die sich hier illegal aufhalten.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총선에서 제2당으로 급부상해 나라 안팎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사실상 인종 청소가 목표인 이 극우정당에 대해 독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당 금지, 즉 정당 해산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Eine Partei, die den Weg in die aggressive Verfassungsfeindschaft beschreitet, muss immer mit der Möglichkeit eines Verbots rechnen.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공격, 또 베를린 장벽 붕괴 등 독일의 역사적 사건을 동시에 기리는 기념식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 이후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위협받은 적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Immer häufiger höre ich besorgte Gespräche, wie wird es für uns weitergehen? Wie wird es weitergehen, wenn extreme Parteien stärker werden? 이미 이 정당은 독일 정보기관이 조사 끝에 반헌법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해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올려둔 상태입니다. 그리스, 벨기에 등 유럽에선 네오나치 추종 세력과 인종차별에 기반한 정당들은 범죄단체로 보고
당 지도부를 구속시킬 정도로 강력 대응해왔습니다. 갈수록 유대인을 말살한 독일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 극우 정당에 대해 독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유럽 전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이민세관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제조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며 숙련된 한국인 근로자의 기술이 미국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을 급습해 비자 문제를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구금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없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해외 인재가 있다면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려 했는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며 이민 단속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는 나라에 5년간 일하지 않은 실업자를 투입할 수는 없다며 숙련된 외국 기술 인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파른 산길 아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버스 잔해가 나뒹굽니다. 현지 시간 12일 새벽 페루 남부 산악지대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픽업 트럭과 충돌한 뒤 20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7명, 영유아를 포함해 2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해안도시 찰라에서 아레키파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안데스 산맥 해발 5,000m 안팎의 고산이 자리한 페루에서는 산길 도로에서 심각한 차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했습니다. 미국은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투입된 이 전단이 마약 카르텔과 초국가적 범죄 조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육해 공군은 물론 예비군까지 동원하는 전면 동원령을 내리고 전국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에 수호위 전투기 수리와 미사일 체계 지원을 요청하며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치, 사워크라우트, 발효 견과류 등이 이제는 건강식품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는데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평소 김치와 요구르트, 코울슬로를 즐긴다고 밝혀 더욱 화제를 모았고요. 미국 식품업계도 이에 발맞춰 젓갈을 넣지 않은 클래식 김치와 덜 매운 마일드 김치를 출시하는 등 현지 입맛에 맞춘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치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등 건강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세계적인 발효식품 열풍의 중심에 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 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의 내부 반발로 검찰 총책임자가 물러나는 건 2012년 이른바 검난 이후 13년 만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 휴가를 내고 거치 고민에 들어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그리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들으며 거취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중 결국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대검찰청 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노만석 대행은 기자들에게 노출되는 1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근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후 닷새 만, 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검사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져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노 대행과 한 차례 통화했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협의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중수부 폐지 문제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된 이른바 검란 이후 13년 만에 검사들의 반발로 검찰 총책임자가 물러나게 된 상황. 사퇴 결정이 알려지기 전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그렇게 중차대한 항소장 접수를 수사팀, 공판팀 등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참담하다며 항소 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분이 비겁하다는 측면에서 공통된 점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결국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앞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황 전 총리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든 겁니다. 영장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살인범들인지 테러범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동조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해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고 썼습니다.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됐고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자택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선 일부 지지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나라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단 말이야! 특검 사무실로 압송된 황 전 총리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서는 순간까지 내란 자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며 자신은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실에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황 전 총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난해 내란 사태 당시 게시물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선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서울 종묘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개발을 두고 민주당 유력 후보들이 비판에 나섰고 오 시장은 여권의 오세훈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석회의.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권이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나섰다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비판하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발단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종묘 방문이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시가 종묘 앞에 최고 높이 145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데에 대해 숨이 막힌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서울시장 차출설이 나오는 김 총리의 깜짝 방문으로 김민석, 오세훈의 양강 구도가 부각되자 이번엔 민주당의 다른 후보군들까지 나섰습니다. 박홍근,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을 향해 개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가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것입니까?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노름을 위해서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가세한 상황. 종묘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묘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 수천억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종묘 개발 논란이 일종의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유네스코 등이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종묘 밖 500m 떨어진 곳에 100층, 150층을 짓는 거라 영향이 없다며 김민석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제 개편 방안을 담은 헌법 개정을 꼽았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분권형 권력 구조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논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한 강원택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은 과거의 대통령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두 분의 대통령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으로 중도에 물러나야 됐고 그런 만큼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이제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강 원장은 현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 큰 폭의 개헌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 등 임명권이 있어 제왕적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양원제가 권력 분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용 시 그 동의권을 국회 상원에 부여하여 제왕적 대통령의 출연을 막아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00명 범위에서 상하원 의원 수를 조정, 배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헌 작업은 추진 속도가 중요하게 되었다며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헌법학회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당초 참석 명단에 올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불참한 채 서면 축사로 대신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가족과 함께 행복한 땡스기빙 준비하고 계신가요? 풍성한 음식만큼 마음도 따뜻해지는 11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길 때 우리 몸의 혈당도 함께 챙겨보면 어떨까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전당뇨 상태며 이 중 80%는 자신이 위험군인지조차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식사 전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작은 양을 천천히 여러 번 나눠 드세요. 셋째, 단 음식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세요. 온 가족이 행복한 땡스기빙, 건강한 선택으로 오래 지켜가세요.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오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1월 1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